단일 광자 하나가 자외선 빛으로 태양 표면을 떠난 지 8분 20초 전에 그 입자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의 텅 빈 공간을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가로질러 이제 여러분 피부 바깥층에 있는 한 분재에 흡수되려 합니다. 그 광자는 4.4 전자볼트의 에너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화학 결합을 끊을 것이고 앞으로 48시간 안에 그 끊어진 결합은 여러분의 200개 이상 유전자를 조절하는 호르몬이 됩니다.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것, 햇빛이 혈압, 수면, 기분, 뼈, 면역 체계에 미치는 모든 것은 하나의 광자가 하나의 결합을 끊는 데서 시작됩니다. 광자 입장에서는 그 여정이 8분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합이 끊어집니다. 형태가 변합니다. 간, 신장, 뼈, 면역세포, 그리고 200개가 넘는 유전자에 이르는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할머니는 이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표현은 달랐지만요. 나가서 신선한 공기 쐬고 와. 얼굴이 창백하구나. 하지만 자주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밖에 있었으니까요. 일이 실내로 옮겨갔습니다. 출퇴근이 자동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퇴가 거실로 옮겨갔습니다. 무릎 때문에 정원이 힘들어졌습니다. 함께 걷던 사람들이 멀리 이사하거나 떠났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조언은 어린 시절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삶이 서서히 따르기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매년 실내에 더 오래 머무를수록 광자 부족은 깊어집니다. 피부에서, 망막에서, 뼈에서, 혈압에서, 수면에서, 여기 광화학 과정입니다. 내일 아침 밖으로 나가 팔뚝을 햇빛에 내밀어 보십시오.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빛의 속도로 움직일 때 여행자에게 시간은 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부에 곧 닿으려는 그 광자는 태양을 떠나 팔뚝에 도착하는 사이 아무 시간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광자에게 창조와 흡수는 동일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분자, 즉 표피에 있는 츄알데히드로콜레스테롤에게는 여러분 자신의 세포가 합성해 정확히 이 광자를 받기 위해 배치한 그 분자에게 도착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칠데히드로콜레스테롤은 콜레스테롤 유도체입니다. 몸이 이 목적을 위해 특별히 합성합니다. 피부에 머물며 광자를 기다립니다. 결합이 끊어집니다. 형태가 변합니다. 간, 신장, 뼈, 면역세포, 그리고 200개가 넘는 유전자에 이르는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할머니는 이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표현은 달랐지만요. 나가서 신선한 공기 쐬고 와, 얼굴이 창백하구나. 하지만 자주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밖에 있었으니까요. 결합이 끊어집니다. 형태가 변합니다. 함께 걷던 사람들이 멀리 이사하거나 떠났습니다. 하지만 자주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밖에 있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린 시절 햇빛 속에서 생각 없이 지냈습니다. 아침 먹고 밖으로 뛰어나가 가로등이 켜질 때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메커니즘은 여러분 인생 첫 수십 년 동안 불가동되었고 한 번도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상실은 나중에 찾아왔습니다. 무릎 때문에 정원이 힘들어졌습니다. 일이 실내로 옮겨갔습니다. 출퇴근이 자동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퇴가 거실로 옮겨갔습니다. 무릎 때문에 정원이 힘들어졌습니다. 함께 걷던 사람들이 멀리 이사하거나 떠났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조언은 어린 시절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삶이 서서히 따르기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피부에 머물며 광자를 기다립니다. 매년 실내에 더 오래 머무를수록 광자 부족은 깊어집니다.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것, 햇빛이 혈압, 수면, 기분, 뼈, 면역 체계에 미치는 모든 것은 하나의 광자가 하나의 결합을 끊는 데서 시작됩니다. 10초 안에 자외선 비광자들, 파장 290에서 31호 나노미터 사이가 표피 바깥층을 뚫고 들어가 피부 세포막에 있는 칠데히드로콜레스테롤 분재에 도달합니다. 자외선 비광자가 도착하면 에너지가 분자의 비고리에 흡수됩니다. 탄소 원자들이 화학 결합으로 연결된 육각 구조입니다. 광자의 사, 여러분은 어린 시절 햇빛 속에서 생각 없이 지냈습니다. 아침 먹고 밖으로 뛰어나가 가로등이 켜질 때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메커니즘은 여러분 인생 첫 수십 년 동안 불가동되었고 한 번도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상실은 나중에 찾아왔습니다.
4전자볼트 에너지는 특정 결합 하나, 탄소 9번과 탄소 10번 사이 결합을 끊기에 충분합니다. 고리가 열리고 분자 형태가 바뀝니다. 더 이상 7데이드로콜레스테롤이 아닙니다. 이제 프레비타민 D3입니다. 여기서부터 1037도씨가 열 이성질화라는 과정을 통해 하루 이틀 동안 이 끊어진 분자를 서서히 재배열합니다. 프레비타민 D3가 콜레칼시페롤, 즉 비타민 D3로 바뀝니다. 간이 하이드록실기를 하나 더해 칼시디올로 변환하고 신장이 또 하나 더해 활성 호르몬 칼시트리올로 만듭니다. 칼시트리올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 세포막을 통과하고 핵막을 넘어 DNA에 직접 앉아있는 비타민 D 수용체에 결합합니다. 그 수용체들은 전사인자입니다. 어떤 유전자를 읽을지, 어떤 유전자를 침묵시킬지 조절합니다. 칼시트리올 결합은 장에서 칼슘 흡수, 신장에서 인 조절, 골격 전체의 뼈 광물화, 혈액 내 면역 세포 기능, 거의 모든 조직의 세포 성장 조절에 영향을 주는 200개 이상 유전자의 전사를 활성화합니다. 이 모든 것이 피부 속 한 분자에서 하나의 광자가 하나의 결합을 끊는 데서 비롯됩니다. 보스턴 대학 내분비학자 마이클 홀릭은 수십 년 동안 이 경로를 연구하며 팔과 얼굴에 한낮 햇빛 실기로 분이면 대략 1만 2만 국제 단위의 비타민 D3가 생산된다고 추정했습니다. 일반 보충제 알약 하나에는 400개노콜 1000 단위가 들어있습니다. 피부는 햇빛 15분으로 보충제의 15, 50배를 만들어냅니다. 피부는 제약 공장입니다. 햇빛은 원료입니다. 그리고 공장에는 안전장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프레비타민 D3가 쌓이면 추가 자외선은 더 많은 비타민 D 대신 불활성 부산물로 전환합니다. 몸은 햇빛으로 만든 비타민 D로 과다 복용할 수 없습니다. 보충제로는 가능합니다. 공장은 스스로 조절합니다. 알약병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도 문제가 있으며 대략 북위 35도선 멤피스, 엘버커키, 세비야를 지나는 선, 북쪽에 사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위도 이상에서는 11월부터 2월까지 대략 태양이 하늘에서 낮게 떠 있어 자외선 비광자가 대기를 너무 많이 통과하느라 거의 모두 흡수되어 피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7데이드로콜레스테롤은 겨울 내내 표피에 앉아 도착하지 않는 광자를 기다립니다. 비타민 D 수치는 10월부터 3월까지 꾸준히 떨어지며 북방우 인구 연구에서 잘 기록된 현상입니다. 늦겨울이 되면 저장된 비타민 D가 연중 최저치에 이릅니다. 면역 감시 기능이 가장 약해집니다. 뼈 밀도 감소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호흡기 감염 시즌은 정확히 광자 공급이 끊어지는 시기와 맞물려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궤도역학에 제약된 광화학 현상입니다. 홀릭은 수년 동안 적당한 햇빛 노출을 주장하다 보스턴 대학 피부과에서 쫓겨났습니다. 피부과 학계의 입장은 절대적 햇빛 회피였습니다. 홀릭의 입장, 광화학과 인구 자료가 뒷받침하는 것은 용량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적당한 노출이 필수 호르몬을 만들고 결핍 위험이 가장 큰 집단은 실내에 머무르는 경향이 강한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것입니다. 북위 지역 65세 이상 인구의 40-60%로 추정되는 노인층 비타민 D 결핍 유행은 그의 경력이 예측한 증거입니다. 색소 침착은 물리학이 피할 수 없게 만드는 또 다른 차원을 더합니다. 물리학이 지리와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높은 멜라닌 피부로 북위 지역에 살 때 그 불일치는 복합적 결핍을 만듭니다. 피부색을 결정하는 멜라닌은 자외선 비광자가 표피 깊은 층에 7데이드로콜레스테롤에 도달하기 전에 먼저 흡수합니다. 어두운 피부는 멜라닌이 만화 같은 양의 비타민 D를 만들기 위해 더 긴 햇빛 노출이 필요합니다. 아주 어두운 피부를 가진 사람은 아주 밝은 피부 사람보다 3-5배 더 많은 햇빛 노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광화학은 사회적 상황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흡수의 물리학을 따릅니다. 이는 결함이 아닙니다. 진화적 조정입니다. 적도 근처에서 진화한 집단은 연중 강한 자외선 B 때문에 DNA 손상을 막기 위해 많은 멜라닌을 발달시켰습니다. 높은 위도로 이동한 집단은 약한 자외선 B 환경에서 희귀한 광자를
비타민 D 공장까지 통과시키기 위해 밝은 피부를 발달시켰습니다. 그것이 할머니 처방이었습니다. 그 처방이었습니다. 이제 햇빛은 시각과 무관한 방식으로 여러분 눈에 작용합니다. 이 두 번째 메커니즘이 왜 잠을 잘 수 없는지 설명합니다. 망막 깊숙이, 시각을 주는 간상세포와 원추세포 뒤에 대부분 사람이 들어보지 못한 특화세포가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만드는 숫자는 일반 실내 조명입니다. 하늘에서 이용 가능한 자외선 B가 적고 도착한 광자를 더 많은 멜라닌이 걸러내기 때문입니다. 북위 지역 어두운 피부 집단의 비타민 D 결핍률은 같은 위도 밝은 피부 집단보다 훨씬 높습니다. 아침에 코르티솔이 올라 깨우고 오후 늦게 천이 올라 신체 성능을 최적화하고 낮에 먹을 때 소화가 활성화되고 밤에 멜라토닌이 올라 잠을 유도할 때 몸의 모든 생리 리듬이 이 집단에서 타이밍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집단은 멜라놉신을 통해 눈으로 들어오는 빛에서 타이밍을 받습니다. 65세 이상이고 대부분의 날을 실내에서 보낸다면 통계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의 제약 공장은 최소 인원으로 가동 중입니다. 분자는 피부에 앉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필요한 광자는 밖에 있습니다. 나가십시오. 그것이 할머니 처방이었습니다. 그 처방이었습니다. 이제 햇빛은 시각과 무관한 방식으로 여러분 눈에 작용합니다. 이 두 번째 메커니즘이 왜 잠을 잘 수 없는지 설명합니다. 망막 깊숙이, 시각을 주는 간상세포와 원추세포 뒤에 대부분 사람이 들어보지 못한 특화세포가 있습니다. 내재적 광민감 망막 신경절 세포, 2002년 브라운 대학 데이비드 버슨이 발견했습니다. 이 세포들은 약 480 나노미터 파장의 청색광에 특화된 멜라놉신이라는 색소를 포함합니다. 이들은 시각 경험에 기여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통해 보지 않습니다. 이 집단이 여러분의 주 생체시계입니다. 24시간 전체 생물학적 일정을 운영합니다. 한 달이면 환경이 요구하는 시간과 완전히 다른 시간에 자고 깨게 됩니다. 아침빛 신호는 매일 시계를 정확히 24시간으로 재설정해 내부 리듬을 지구자전에 동기화합니다. 아침에 코르티솔이 올라 깨우고 오후 늦게 천이 올라 신체 성능을 최적화하고 낮에 먹을 때 소화가 활성화되고 밤에 멜라토닌이 올라 잠을 유도할 때 몸의 모든 생리 리듬이 이 집단에서 타이밍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집단은 멜라놉신을 통해 눈으로 들어오는 빛에서 타이밍을 받습니다. 거실, 부엌, 병원 대기실 빛은 대략 100.1 럭스입니다. 망막 멜라놉신 세포는 강한 생체시계 동조에 필요한 강도로 발화하려면 약 1000던 2000 럭스가 필요합니다. 밝은 창가에 앉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유리는 자외선 스펙트럼 대부분을 걸러내고 창가 근처 빛 세기도 실외 수준의 일부입니다. 멜라놉신 세포는 태양에 맞춰 조정되도록 진화했습니다. 실내 조명은 희미한 햇빛 버전이 아닙니다. 시계가 요구하는 것을 하기엔 너무 약한 다른 범주의 자극입니다. 매일 아침 빛 신호가 없으면 생체 시계가 표류합니다. 야외 그늘, 직사광선이 아닌 나무 아래 흐린 날 서 있는 정도만 1만 2만 5천 럭스입니다. 직사광선은 5만 10만 럭스입니다. 실내와 실외 차이는 비율이 아닙니다. 크기 차이입니다. 하루를 실내에서 보내면 생체 시계는 필요한 신호에 1침150만 받습니다.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합니다. 이 세포들은 전용 신경 경로인 망막 시상하로를 따라 시상하부에 있는 약 2만 개 뉴런 집단, 상교차액으로 직접 신호를 보냅니다. 밝은 창가에 앉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유리는 자외선 스펙트럼 대부분을 걸러내고 창가 근처 빛 세기도 실외 수준의 일부입니다. 멜라놉신 세포는 태양에 맞춰 조정되도록 진화했습니다. 실내 조명은 희미한 햇빛 버전이 아닙니다. 시계가 요구하는 것을 하기엔 너무 약한 다른 범주의 자극입니다. 24시간 대신 약 24.2시간으로 움직입니다. 시간 단서 없이 격리 실험에서 확인된 인간 시계의 측정된 특성입니다. 0.2시간은 사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전체 수면 각성 주기가 거의 1시간 반이나 이동합니다. 그는 물리학이 보여주는 사실을 말하다 직업적 지위를 잃었습니다. 65세 이상이고 수면이 나빠졌다면, 새벽 3시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한다면, 저녁 7시에 졸리고 낮에 완전히 맑지 않다면 가장 그럴듯한 물리학 문제는
아침 빛 신호가 충분히 강하지 않아 깨고 첫 1시간 안에 15분만 밖에 나가도 신호 강도를 회복합니다. 멜라놉신 세포가 발화하고 상교차액이 재설정됩니다. 하류 호르몬 연쇄가 재조정됩니다. 코르티솔이 적절한 시간에 오르고 멜라토닌이 적절한 시간에 오릅니다. 천주기가 올바른 진폭으로 순환합니다. 어떤 보충제도 이것을 하지 못합니다. 수면제도 생체 시계를 조정하지 못합니다. 65세가 되면 20세 때보다 청색광 투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멜라놉신이 필요한 정확한 파장, 480나노미터 진청색은 노화된 수정체가 가장 강하게 걸러내는 범위입니다. 시계 신호는 양쪽 끝에서 약해집니다. 실외 시간 부족으로 도착하는 광자가 적고 노란 수정체로 도착한 광자 중 멜라놉신 세포에 도달하는 수가 더 줄어듭니다. 결과는 30세 때 받던 신호의 일부만 받는 생체시계 시스템입니다. 노화와 동반되는 수면 문제는 불가피하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광자 부족이며 밝은 야외 빛에 더 오래 머물러 투과 감소를 보상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샌디에이고의 사티와 콜리 연구팀이 임상 연구에서 이를 확인했습니다. 노인에게 밝은 빛 노출을 늘리니 수면 효율이 좋아지고 야간 각성 횟수가 줄었으며 수면 각성 리듬이 안정되었습니다. 노화와 동반되는 수면 문제는 불가피하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광자 부족이며 밝은 야외 빛에 더 오래 머물러 투과 감소를 보상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샌디에이고의 사티와 콜리 연구팀이 임상 연구에서 이를 확인했습니다. 노인에게 밝은 빛 노출을 늘리니 수면 효율이 좋아지고 야간 각성 횟수가 줄었으며 수면 각성 리듬이 안정되었습니다. 개입은 약이 아니었습니다. 빛이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해와 함께 일어나라. 할머니가 늘 하신 말씀입니다. 생체식의 동조를 설명하신 것이었고 그냥 상식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같은 멜라놉신 세포가 뇌간의 또 다른 구조,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 중봉핵과 연결됩니다. 그레고리 램버트와 동료들이 2002년 란셋에 발표한 연구는 이 관계를 측정하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뇌를 배출하는 경정맥을 샘플링해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날 노출된 밝은 빛 양과 관련해 세로토닌 전환을 직접 측정했습니다. 멜라놉신 세포가 발화하고 상교차액이 재설정됩니다. 하류 호르몬 연쇄가 재조정됩니다. 코르티솔이 적절한 시간에 오르고 멜라토닌이 적절한 시간에 오릅니다. 천주기가 올바른 진폭으로 순환합니다. 어떤 보충제도 이것을 하지 못합니다. 수면제도 생체 시계를 조정하지 못합니다. 더 많은 밝은 빛이 더 많은 세로토닌 합성을 의미했습니다. 관계는 직접적이고 연속적이며 계절, 온도, 기분과 무관했습니다. 망막에 들어오는 더 많은 광자가 뇌에서 더 많은 세로토닌 생산을 의미했습니다. 경로는 같은 멜라놉신 세포, 같은 망막시상 하로를 통해 상교차액 대신 또는 추가로 중봉핵으로 분기합니다. 어떤 약도 망막에 들어가 상교차액을 재설정하지 못합니다. 멜라놉신을 통해 눈으로 들어오는 광자만 합니다. 시계가 받아들이는 유일한 입력입니다. 나이 들면서 더 어려워지는 추가 요인이 있습니다. 눈 수정체가 수십 년에 걸쳐 노랗게 변합니다. 단파장 빛을 흡수하는 색소체가 점차 쌓입니다. 세로토닌은 기분 분자일 뿐만 아니라 가장 널리 처방되는 항구울제 계열 SSRI의 주요 표적입니다. SSRI는 시냅스 틈새에 세로토닌을 더 오래 유지해 작용합니다. 햇빛은 공급을 늘리고 야근 제거를 늦춥니다. 둘 다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으로 유효 세로토닌 수준을 높입니다. 개입은 약이 아니었습니다. 빛이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해와 함께 일어나라. 할머니가 늘 하신 말씀입니다. 생체식의 동조를 설명하신 것이었고 그냥 상식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같은 멜라놉신 세포가 뇌간의 또 다른 구조,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 중봉핵과 연결됩니다. 진폭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체식의 진폭은 나이 들면서 감소합니다. 최고점이 평평해지고 아침 코르티솔 급증이 약해지며 저녁 멜라토닌 상승이 약해집니다. 송신기에서 멀어질수록 라디오 신호가 선명도를 잃듯 시스템이 정의를 잃습니다. 아침, 햇빛. 램버트 자료는 밝고 화창한 날과
흐린 실내 날의 세로토닌 전환 차이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미묘한 변화가 아니라 망막에 도달하는 광자수의 전적으로 의해 구동되는 뇌의 주요 기분 조절, 신경 전달 물질의 측정 가능한 변화였습니다. 세로토닌은 또한 멜라토닌의 생화학적 전구체입니다. 송과체는 어두워진 후 세로토닌을 멜라토닌으로 변환해 수면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호르몬을 만듭니다. 낮 동안 높은 세로토닌 생산은 밤 멜라토닌 합성에 더 많은 원료를 제공합니다. 빛, 기분, 수면, 축은 하나의 연속적인 생화학 파이프라인입니다. 햇빛이 망막에 들어가 낮에 세로토닌 생산을 자극하고 축적된 세로토닌이 밤에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낮 동안 빛 노출이 적으면 세로토닌이 낮고 멜라토닌이 낮고 수면이 나쁘고 다음날 에너지가 낮고 실외 시간이 적고 빛 노출이 적어집니다. 순환이 스스로 아래로 악화됩니다. 아침 햇빛이 최상단에서 순환을 끊습니다. 계절성 정동장애 부기 겨울철에 따라오는 임상 우울증은 이 파이프라인이 불충분한 입력으로 가동되는 것입니다. 겨울 낮 시간 감소는 멜라놉신 세포에 도달하는 광자를 줄여 1만 럭스 광격 스펙트럼 빛을 눈높이에서 아침 30분씩 제공하는 빛 요법 상자는 겨울이 제거한 광자 입력을 회복시켜 계절성 정동장애를 치료합니다. 송과체는 어두워진 후 세로토닌을 멜라토닌으로 변환해 수면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호르몬을 만듭니다. 낮 동안 높은 세로토닌 생산은 밤 멜라토닌 합성에 더 많은 원료를 제공합니다. 빛, 기분, 수면, 축은 하나의 연속적인 생화학 파이프라인입니다. 햇빛이 망막에 들어가 낮에 세로토닌 생산을 자극하고 축적된 세로토닌이 밤에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치료는 심리적이지 않습니다. 광화학적입니다. 광자가 망막에 들어가 멜라놉신 세포가 발화하고 중봉핵이 더 많은 세로토닌을 생산해 기분이 올라갑니다. 메커니즘은 밝은 날 밖으로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빛 상자는 태양이 없을 때 태양을 대체합니다. 겨울에 기분이 저하되고 실내에 머무는 날 더 불안하고 밝은 빛 속으로 나가면 무언가 올라가는 것을 느꼈다면 그것은 망막을 통한 광자 입력에 반응하는 세로토닌 합성입니다. 치료는 심리적이지 않습니다. 광화학적입니다. 광자가 망막에 들어가 멜라놉신 세포가 발화하고 중봉핵이 더 많은 세로토닌을 생산해 기분이 올라갑니다. 메커니즘은 밝은 날 밖으로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빛 상자는 태양이 없을 때 태양을 대체합니다. 겨울에 기분이 저하되고 실내에 머무는 날 더 불안하고 밝은 빛 속으로 나가면 무언가 올라가는 것을 느꼈다면 그것은 망막을 통한 광자 입력에 반응하는 세로토닌 합성입니다. 그 느낌은 화학입니다. 화학은 물리학입니다. 그리고 물리학은 여러분이 햇빛이 기분에 영향을 준다고 믿든 아니든 작동합니다. 할머니는 신선한 공기가 좋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부분적으로 맞았습니다. 공기는 부차적이었습니다. 광자가 개입이었습니다. 에든버러 대학 피부과 의사 리처드 웰러는 비타민 D와 완전히 독립된 경로를 통해 햇빛이 혈압을 낮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동맥이 확장되고 혈압이 떨어집니다. 웰러는 이를 주에 깊게 측정했습니다. 피부는 질산산화물을 저장하며 동맥벽을 이완시키는 기체 분자가 화학 저장소인 아질산염과 에스니트로소티올 화합물 형태로 표피와 진피 전체에 분포합니다. 이 저장소들은 가득 차 있습니다.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호는 자외선 A로 비타민 D를 만드는 자외선 B보다 긴 파장이며 광자당 에너지는 적지만 피부 깊숙이 침투합니다. 낮 동안 빛 노출이 적으면 세로토닌이 낮고 멜라토닌이 낮고 수면이 나쁘고 다음날 에너지가 낮고 실외 시간이 적고 빛 노출이 적어집니다. 순환이 스스로 아래로 악화됩니다. 아침 햇빛이 최상단에서 순환을 끊습니다. 계절성 정동장애, 부기 겨울철에 따라오는 임상 우울증은 이 파이프라인이 불충분한 입력으로 가동되는 것입니다. 겨울 낮 시간 감소는 멜라놉신 세포에 도달하는 광자를 줄여 자외선 A가 이 질산산화물 저장소에 닿으면 에너지가 저장을 붙잡고 있는 화학 결합을 끊습니다. 기체가 혈류로 직접 방출됩니다. 동맥을 둘러싼 평활근 세포로 확산되어 구안일산 고리화 효소를 활성화하고 이것이 순환 GMP를 만들어
근육 섬유를 이완시킵니다. 일정 온도에서 자외선 램프를 사용해 효과가 광화학적이며 열적이지 않음을 증명했습니다. 자외선 B를 차단해 비타민 D와 무관함을 증명했습니다. 혈압 감소는 실제적이고 재현 가능하며 어떤 경구 약도 표적하지 않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합니다. 피부에서 저장된 혈관 확장 물질의 직접적 광화학 방출. 웰러의 더 넓은 주장은 피부과 정설에 도전했습니다. 10년 전 홀릭이 그랬듯 다른 각도와 다른 자료로. 웰러는 피부과 의사로서 전면적 햇빛 회피에 반대했습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 공중보건 메시지에 반박한 것입니다. 램버트 자료는 밝고 화창한 날과 흐린 실내 날의 세로토닌 전환 차이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미묘한 변화가 아니라 망막에 도달하는 광자 수에 전적으로 의해 구동되는 뇌의 주요 기분 조절, 신경 전달 물질의 측정 가능한 변화였습니다. 세로토닌은 또한 멜라토닌의 생화학적 전구체입니다. 그 느낌은 화학입니다. 화학은 물리학입니다. 그리고 물리학은 여러분이 햇빛이 기분에 영향을 준다고 믿든 아니든 작동합니다. 할머니는 신선한 공기가 좋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부분적으로 맞았습니다. 공기는 부차적이었습니다. 광자가 개입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메커니즘이 있으며 눈이 아닌 피부를 통해 작동하고 대부분 의사가 배운 적 없는 혈압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의 주장은 역학적이었습니다. 심혈관 질환은 피부암보다 연간 약 80배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적당한 햇빛 노출이 질산산화물 방출을 통해 심혈관 사망률을 줄인다면 심장마비와 뇌졸중으로 구한 생명이 흑색종으로 잃은 생명을 훨씬 초과합니다. 심혈관 이익을 포함한 전체 사망률 계산은 실내에 머무는 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중봉핵에서 세로토닌 합성을 줄이고 낮 동안 기분 저하와 밤 수면을 위한 전구체 부족을 모두 초래합니다. 웰러는 햇빛 회피 메시지로 경력을 쌓은 청중 앞에서 피부과 학회에서 이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반응은 따뜻하지 않았지만 질산산화물 자료는 재현 가능했고 심혈관 사망률 숫자는 국가 등록 자료였으며 물리학은 논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같은 분야 두 연구자, 내분비학 홀릭과 피부과 웰러가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65세 이상이고 고혈압을 관리한다면 같은 연령대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아침 피부에 비치는 햇빛은 혈압 조절에 대한 직접적 광화학 개입입니다. 피부 질산 산화물 저장소는 밤새 식이 질산염과 아질산염으로 재충전됩니다. 아침 햇빛이 그것을 방출합니다. 동맥 확장은 몇 시간 지속됩니다. 의사는 이것을 언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리학은 피부과 연구 저널에 발표되었습니다. 볼에 혈색이 좀 돌아야지. 할머니가 늘 하신 말씀입니다. 진피혈관의 질산산화물 맥의 혈관 확장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아침 햇빛이 그것을 방출합니다. 동맥 확장은 몇 시간 지속됩니다. 의사는 이것을 언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리학은 피부과 연구 저널에 발표되었습니다. 볼에 혈색이 좀 돌아야지. 할머니가 늘 하신 말씀입니다. 진피혈관의 질산산화물 맥의 혈관 확장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고 진피 저장소에서 질산산화물을 방출하는 바로 그 자외선이 DNA를 손상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자외선 비광자, 세븐데히드로콜레스테롤 결합을 끊는 바로 그 파장이 DNA에서 티민 일양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피부과 합의와 광화학은 같은 숫자에 수렴합니다. 인접한 두 팀인 염기가 공유결합으로 서로 붙는 것입니다. 세포에는 이 병변을 감지하고 제거하는 복구 시스템이 있습니다. 손상된 부분을 잘라내고 상부 가닥에서 재건하는 뉴클러타이드 절제 복구 효소입니다. 시스템은 효율적입니다. 매일 모든 피부세포에서 수천 개 병변을 처리합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축적된 미복구 손상은 돌연변이 위험을 높입니다. 그리고 일부 돌연변이는 피부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복구 능력은 무한하지 않고 나이 들면서 감소합니다. 뉴클러타이드 절제 복구 효소는 65세의 30세 때보다 느리게 작동합니다. 손상이 복구를 앞서는 역치는 더 낮아집니다. 혈색은 혈류였습니다. 메커니즘은 광화학이었습니다. 여기서 정직하게 멈춰야 합니다.
이것이 상충의 물리학입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호르몬 연쇄를 활성화하는 같은 광자가 들어오는 길에 유전체를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실제입니다. 둘 다 용량 의존적입니다. 이익이 정점에 이르는 동안 손상이 계속 축적되는 용량은 놀라울 정도로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 팔, 얼굴 가능하면 다리에 자외선 차단 없이 한낮 햇빛 10브롬 20분이면 거의 최대 비타민 D 합성, 상당한 질산산화물 방출, 눈을 통한 강한 생체식의 동조, 의미 있는 세로토닌 자극을 제공하면서 피부의 일일 복구 능력 범위 안에 머무릅니다. 그 창을 넘어서면 선크림이 합리적입니다. 그 창 안에서는 공장이 불가동되고 복구팀이 손상을 따라잡습니다. 물리학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햇빛은 필수 호르몬을 만들고 혈압을 낮추고 기분을 조절하고 생체시계를 맞추고 DNA를 손상시킵니다. 모두 동시에. 용량이 어떤 효과가 가장 중요한지 결정합니다. 아침 햇빛 15분은 공장을 불가동시키면서 손상을 보증 범위 안에 유지합니다. 이 스크립트의 모든 메커니즘을 연결하는 햇빛의 또 하나의 작용이 있으며 뼈에서 일어납니다. 신장이 피부에서 광자가 끄는 분자로부터 만든 활성 비타민 D 호르몬 칼시트리올은 장에서 칼슘 흡수를 조절합니다. 이것이 상충의 물리학입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호르몬 연쇄를 활성화하는 같은 광자가 들어오는 길에 유전체를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실제입니다. 둘 다 용량 의존적입니다. 이익이 정점에 이르는 동안 손상이 계속 축적되는 용량은 놀라울 정도로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 웰러는 햇빛 회피 메시지로 경력을 쌓은 청중 앞에서 피부과 학회에서 이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반응은 따뜻하지 않았지만 질산산화물 자료는 재현 가능했고 심혈관 사망률 숫자는 국가 등록 자료였으며 물리학은 논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같은 분야 두 연구자, 내분비학 홀릭과 피부과 웰러가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인접한 두 팀인 염기가 공유 결합으로 서로 붙는 것입니다. 세포에는 이 병변을 감지하고 제거하는 복구 시스템이 있습니다. 손상된 부분을 잘라내고 상부 가닥에서 재건하는 뉴클러타이드 절제 복구 효소입니다. 시스템은 효율적입니다. 매일 모든 피부 세포에서 수천 개 병변을 처리합니다. 적당한 햇빛은 인간 건강의 선택이 아닙니다. 몸은 그것을 받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칼시트리올이 충분하지 않으면 장은 식이칼슘의 12~15%만 흡수합니다. 충분하면 30~40%로 올라갑니다. 차이는 미묘하지 않습니다. 뼈가 밀도를 유지할 충분한 칼슘을 받을지 아니면 신경과 근육을 작동시키기 위해 칼슘이 절실한 몸이 항상 이용 가능한 유일한 칼슘 저장소인 골격에서 빼내기 시작할지를 결정합니다. 65세 이상 여성 3명 중 1명, 남성 5명 중 1명에게 영향을 주는 진행성 골밀도, 상실 골다공증은 부분적으로 햇빛 부족의 질환입니다. 고웃음, 피부에서 결합을 끄는 그 광자가 뼈에서 끝나는 호르몬 연쇄를 일으켰습니다. 광자가 없으면 연쇄가 가동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칼시트리올은 골절뿐 아니라 낙상과도 연결되는 또 다른 일을 합니다. 65세 이상 고관절 골절은 첫 1년 내 사망률이 대략 20~30%입니다. 골절 자체가 아니라 뒤따르는 부동, 감염, 혈전, 탈 컨디셔닝의 연쇄 때문입니다. 75세 고관절 골절은 노인의학에서 가장 위험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어지는 인과사슬은 부분적으로 도착하지 않은 광자를 통해 갑니다. 형태를 바꾸지 않은 피부 분자, 장에 도달하지 않은 호르몬, 뼈에 도달하지 않은 칼슘, 면역체계는 햇빛에 의존하는 호르몬으로 가동됩니다. 겨울에 공급이 줄고 감염이 늘어납니다. 할머니는 겨울 내내 안에만 있으면 감기 걸려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물리학은 할머니 편이었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몸에 아침 햇빛 한 번이 무엇을 하는지 보십시오. 비타민 D 수용체는 골격근 조직에도 있으며 칼시트리올 결합은 근육 단백질 합성과 신경근 조절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활성화합니다. 비타민 D 결핍은 근력 약화, 균형 장애, 자세 흔들림 증가와 관련되며
이는 낙상을 앞두는 미묘한 불안정입니다. 여러 무작위 대조 연구에서 결핍된 노인에게 비타민 D 보충이 낙상 위험을 약 20%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뼈를 강화하는 햇빛은 뼈를 부술 수 있는 낙상을 막는 근육과 반사도 강화합니다. 광자는 양쪽 끝을 보호합니다. 부서질 수 있는 뼈와 충격을 막을 수 있는 근육. 연쇄가 없으면 칼슘 흡수가 떨어집니다. 칼슘 흡수가 없으면 골밀도가 감소합니다. 실내에 머무는 것과 고관절 골절의 연결은 비유가 아닙니다. 광화학입니다. 결과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칼시트리올은 또한 면역 체계를 조절해 대식세포가 세균과 바이러스를 죽이는 데 사용하는 항균 펩타이드 카텔리시딘을 활성화합니다. 칼시트리올 결합은 비타민 D 수치에 정비례합니다. 비타민 D가 낮으면 카텔리시딘이 낮고 병원체 사멸 능력이 줄어듭니다. 항생제 이전에 결핵 요양소는 환자를 햇빛이 잘 드는 발코니에 두었습니다. 닐스 핀센은 1903년 노벨상을 받아 피부 결핵을 집중빛으로 치료했으며 그 밑에 있는 카텔리시딘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수십 년 전이었습니다. 겨울 호흡기 감염 급증은 정확히 피부에서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자외선 비강도가 떨어지는 비타민 D 수치의 계절적 최저와 맞물립니다. 면역체계는 햇빛에 의존하는 호르몬으로 가동됩니다. 겨울에 공급이 줄고 감염이 늘어납니다. 할머니는 겨울 내내 안에만 있으면 감기 걸려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물리학은 할머니 편이었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몸에 아침 햇빛 한 번이 무엇을 하는지 보십시오. 광자가 피부에서 결합을 끊고 200개 유전자를 조절하는 호르몬을 시작해 뼈를 만들고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며 근육을 강화합니다. 망막 멜라놉신 세포가 빛을 감지해 지구 자전에 맞춰 생체 시계를 재설정하고 수면을 저하시키던 표류를 바로잡습니다. 자외선 A 광자가 피부에서 저장된 질산산화물을 방출해 동맥을 확장하고 혈압을 몇 시간 낮춥니다. 모두 아침 15분 밖에 나가는 것으로 활성화되고 실내에 머무는 것으로 비활성화됩니다. 할머니가 주신 모든 외출 조언. 나가서 놀아라, 햇볕 쬐어라, 신선한 공기가 좋을 거야, 얼굴이 창백하구나, 안에만 있으면 감기 걸린다,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밖에 나간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고 잠을 잘 자고 덜 아프고 더 오래 산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할머니는 옳았습니다. 늘 옳았습니다. 물리학이 할머니가 눈으로 직접 본 것을 따라잡는데 수십 년 걸렸을 뿐입니다. 내일 아침 밖으로 나가십시오. 얼굴을 햇빛에 15분 대고 서 계십시오. 하나하나가 현대 과학이 30년 연구를 통해 동료 검토 저널에 측정하고 발표하고 재현한 특정 광화학 또는 광신경 메커니즘에 대응합니다. 할머니는 멜라놉신이나 상교차핵 S니트로소티올 저장소, 체블데이드로 콜레스테롤의 탄소 9번 11번 결합을 몰랐습니다.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밖에 나간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고 잠을 잘 자고 덜 아프고 더 오래 산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할머니는 옳았습니다. 늘 옳았습니다. 물리학이 할머니가 눈으로 직접 본 것을 따라잡는 데 수십 년 걸렸을 뿐입니다. 내일 아침 밖으로 나가십시오. 얼굴을 햇빛에 15분 대고 서 계십시오. 8분 전 태양을 떠난 광자가 지금 도착합니다. 피부 속 한 분자에서 하나의 결합을 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걱정하던 몸,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밖으로 내보내던 몸, 받도록 만들어진 원료를 실내에서 기다리던 몸이 나머지를 해낼 것입니다.